안녕하십니까. FM7 김보영 대표입니다. 자, 오늘부터 자동차 코팅에 관련된 정보 나누는 좀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처음으로 자동차 유리막 코팅의 흑역사, 또 두 번째 시간은 자동차 유리막 코팅의 발전사, 이런 시작으로 해서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, 자동차 유리막 코팅의 흑역사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, 유리막 코팅의 출현. 자, 유리막 코팅이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전에 그때는 이제 그냥 왁스밖에 없었죠. 카나우바 나무에서 추출한 유기질 원료를 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유기질 코팅제에서 무기질 코팅제가 처음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물질의 코팅제가 생긴 거죠. 그전에는 뭐 자동차에 뭐 이런 무기질 코팅제, 유리막 코팅제 이런 말조차도 없었습니다. 그리고 코팅비를 별도로 받는 그런 시장도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유리막 코팅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아끼고, 또 그 당시에 지금보다도 한 20년 전에 오히려 더 자동차를 더 많이 아끼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차도 더 크고, 아무래도 좀 검정색, 좀 번쩍번쩍하고, 좀 관리가 어려워도 좀 차도 크고, 좀 검정색이고, 광이 번쩍번쩍 나고, 좀 이런 쪽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던 시절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차에 좀 더 투자를 좀 많이 하시고, 좀 그래서 아낌없이 그렇게 코팅비도 지출하시고 그런 고객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유기질 코팅제에서 무기질 코팅제의 시장으로 좀 이렇게 고급 코팅의 시장이 좀 넘겨오는 그러한 시기였었습니다. 자, 이 유리막 코팅제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일본의 AZ사가 폴리시라잔이라고 하는 원료를 만들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었습니다. 그럼 이 폴리시라잔이라는 건 무엇이냐? 이거는 이제 원래 자동차 코팅제로 개발된 것이 아니고요. 반도체의 층간 절연막으로 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반도체 여러 그 다층이 있는데 그 층층마다 층과 층을 분리해주는, 전기 흐름을 차단해주는 층간 절연막으로서 이 폴리시라잔이 개발이 되었습니다. 이 폴리시라잔은 일본의 AZ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요. 물론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서 특허권이 풀렸습니다만,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폴리시라잔을 개발하고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특허권도 가지고 있고 존재했기 때문에 일본의 AZ사가 유일하게 이 폴리시라잔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. 처음에는 이게 반도체의 코팅막으로 층간 절연막으로 개발이 되었었지만, 이 코팅제가 산업의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활용도가 넓어졌습니다. 그러면서 좀 자동차보다도 오히려 산업적으로 건축의 어쨌든 외장재나 이런 분야에서 더 빨리 좀 접목이 돼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자동차 코팅제로 이렇게 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. 자, 그 일본 AZ사가 산업의 다양한 분야로 코팅제를 이렇게 저변을 확대하면서 나왔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쿠아미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. 이 아쿠아미카라고 하는 거는 AZ사의 이름이었던 거죠. 그래서 폴리시라잔이 이 아쿠아미카라는 이름으로 널리 이렇게 소개가 되었는데요. 한국에도 한 20년 전에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한국에는 아쿠아미카라고 이름이 들어오진 않았고, 좀 다른 이름으로 수입사가 한 두 군데가 이거를 A땡땡이라는 이름으로, 또 Q땡땡이라는 이름으로 좀 한국 시장에 소개를 했었습니다. 도입 당시에는 아주 그냥 획기적이었죠. 유기질 코팅제만 있었는데 무기질 코팅제가 생겼다. 또 굉장히 강한 코팅제가 생겼다. 그래서 좀 너무 과대하게 좀 포장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, 당시로서는 어쨌든 초창기다 보니까 너무 기대가 좀 컸던 것 같아요. 근데 장점을 따져보게 되면 일단은 내구력이 좋고 고급 코팅 시장이 형성된 어떤 이런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고요. 단점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, 단점은 방호성과 가시 효과가 좀 미비했다. 아무래도 좀 발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가시 효과도 없고 방호수도 조금은 발수력이 있는 어떤 그런 코팅제에 있어서는 표면 마찰계수나 이런 면에서 좀 불리하고 하는 면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. 어떤 면이냐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,
가시적인 효과라고 하면은 뭐겠어요? 물이 한번 탁 뿌렸는데 막 물이 쪼르륵 떨어지고 파리가 앉으면 파리가 그냥 확 미끄러져 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뇌진탕이 돼서 사망에 이르고, 또 이렇게 한번 표면을 만져보게 되면 어때요? 슬립감이 참 좋아서 미끄덩미끄덩하고, 좀 그런 게 좀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, 이 아쿠아미카라고 하는 거는 발수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친수적인 면이 있었어요. 그래서 친수성 코팅제다 보니까 이런 고객들이 좀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효과들이 좀 미비했던 것이죠.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았던 거죠. 이게 그렇게 큰 돈을, 또 그 당시에는 뭐 100만 원, 200만 원도 막 코팅제비를 받고 그랬던 시장이었었어요. 그래서 막 에쿠스 막 이런 데다가 막 150만 원, 200만 원씩도 받고 유리막 코팅을 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 좀 있었거든요, 초창기에.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이 지불했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효과는 없어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사기가 아니냐, 유리막 코팅제는, 또 이런 오해도 좀 받기도 했던 그런 역사가 좀 있었습니다. 막 급하잖아요. 이게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, 이 제품이 좋은 거 좋고 뭐 상온에서 경화가 되고 이 어떤 석영의 코팅제가 형성되고 이런 것들은 뭐 이미 일본에서 다 증명이 되고 또 대기업에서 만들고 이런 것들이니까 다 증명이 됐던 것인데, 고객들한테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. 그죠?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데 마땅한 방법이 좀 없었던 것이죠. 그래서 여기서부터 흑역사가 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, 초창기에. 자, 그래서 시장이 어쨌든 이런 반응이 있었고, 이런 거에 대해서 공급사나 또 광택사님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, 초창기 좀 급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대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미비한 대처가 어떤 것이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, 초창기에 그 좀 발수가 좀 눈에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, 그러면 친수를 좀 발수로 바꿔야겠다. 그렇게 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, 그럼 유리막 코팅을 1회 시공을 하고, 두 번째 그럼 친수 코팅제를 도포해 주자라고 했는데, 문제는 여기서는 흑역사가 시작이 됐는데, 너무 강한 2회 코팅제로서 강산성 코팅제를 썼던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리막 코팅을 막 끝내고 아직 표면에서 강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코팅이 아직 그 완전 경화도 안 됐는데, 또 급하게 또 강산성 코팅제 가지고서 막 2회 코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코팅했던 그 코팅제가 아직 경화가 안 끝났잖아요.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그걸 하다 보니까 처음 유리막 코팅했던 그 아쿠아미카 코팅막이 좀 손상되는 좀 일이 있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 못 가고 내구력도 좀 떨어지게 되고 이런 좀 문제가 있었어요. 또 그리고 이 강산성 코팅제가 초기에 자동차 도면면을 미세하게 좀 부식을 시켜서 돌기를 발생시키고, 어쨌든 그런 돌기 때문에 좀 발수력이 나오는 것이죠. 그러나 그 돌기 같은 경우는 세차를 뭐 한 4-5번 하게 되면 돌기가 좀 눕게 되고, 그러다 보니까 친수력도 좀 빨리 떨어져서 뭐 한 2달 정도 있으면 이제 발수력이 거의 없어지게 되고, 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좀 흑역사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좀 너무 이거를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코팅막을 오히려 좀 훼손시키고, 좀 발수력을 초기 내긴 내지만 좀 그 기간이 오래되지도 못했고, 좀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초기 한 20년 전에 코팅 시장의 좀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런데 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유리막 코팅이 좀 발전해 나가는 과정도 있었으니까요. 또 좀 다음 과정도 보셨으면 좋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초기의 아쿠아미카의 의의는 어떨 것이 있는가. 물론 이런 좀 안 좋은 역사도 있지만, 이 초기 아쿠아미카가 유리막 코팅제를 국내에 도입하면서 2가지 의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자동차 유리막 코팅 시장을 오픈했다, 시작을 시켜줬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이 아쿠아미카도 어떤 역할을 해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고급 코팅에 대한 시장이 오픈되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는 뭐 코팅비를 별도로 바를 수 있거나 이런 시장이 없었잖아요. 그런데 이제 고급 코팅제가 시장에 출현하게 되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? 유리막 코팅의 시장이 더 넓어져서 이제는 자동차를 좀 아끼시고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은 유리막 코팅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분들이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. 그리고 신차 패키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유리막 코팅이라는 것이죠.
물론 또 좀 저렴한 것도 있고 좀 비싼 것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차를 아끼시는 분들은 유리막 코팅을 신차를 뽑게 되면 꼭 하시는 그 하나의 코스로 자리매김하게 된 계기도 바로 이 아쿠아미카가 20년 전에 도입되면서 시장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그 유리막 코팅의 흑역사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. 초창기의 어떤 역사인 것이죠.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유리막 코팅이 어떻게 발전되었고 어떤 제원 제품들이 좀 시장에 소개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뭐요?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